종합 토론은 우리 신현석 부산연구원장님께서 좌장으로 진행을 맡아 주시겠습니다. 원장님 토론을 시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이크 바로 넘기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신현석입니다. 오늘 좀 일정상 또 시간상 좀 너무 지체돼 갖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한번 다시 드리면서요. 오늘 주제는 권영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고체도시, 액체도시가 가장 머릿속에 깊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산의 특색을 살리는 디자인 그리고 기능과 디자인의 조화, 이 두 가지 말씀이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토론 바로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우리 그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장이신 최도석 위원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오래 기다리시고 오늘 이 제일 세상에서 바쁘신 분인데 모셔놓고 제가 오늘 죄송합니다. 시즌이 이제 행정사무감사에 또 예산 이어지는 예산 심사 이런 거 좀 많이 바쁩니다. 그래 오늘 원래 4시에 올려고 했는데 뭐 우리 의회에서 의장님이 안 오셔가지고 축사라도 한번 해드리자 해가지고 그래 온 게 지금까지 잡혀가지고 전화 부재 중에 한 40통 한 50통이 뜹니다. 어쨌든 제가 친정에 와가지고 첫 마이크 같은데 제가 정치 생활 6년 하면서 이제 바라본 우리 부산연구원 뭐 잘하는 것 같은데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은 들고 우리 주제도 우리 부산의 미래를 선도하는 그 디자인 정말 필요합니다. 이 도시 디자인이 도시 뭐 설계를 말하는 것이 약간 혼란스럽습니다만 나름대로 점들의 그다음에 선들의 면적인 부분을 잘 꼭지를 잡아 나가고 부산의 미래 디자인을 그래도 나름대로 뭐 고민만 많이 하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문제는 실천 전략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산의 어떤 한국 제2도시 부산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한 말씀만 드리면 제가 이제 1990년대 부산시에 왔다가 한 15년 있다가 보발리를 한 13년 있다가 28년 시의회 한 6년 하면서 34, 5, 6년을 쳐다봤는데 부산시정을 부산시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용역을 하고 부산시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벤치마킹을 하고 가장 많은 회의를 하는 도시가 부산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뭔가 옆으로 가고 뒤로 가고 앞으로 가지 못한다. 그러한 요인은 우리 내부에 있는 게 아니고 내부에 있다고도 봅니다. 우리 그 정치 경제 사회 구조가 수도권 중심 일극 체제에서 서울공화국 중심의 대한민국의 비수도권은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국가로 가야 된다라는 말까지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외쳤습니다만 어쨌든 극복해야 될 과제인데 무엇이 문제인가 되돌아봐야 된답니다. 우리가 건축위원회, 도시경관위원회, 뭐 디자인 조례도 있고 우리 보자. 도시 디자인진흥원도 있죠. 2006년도에 아마 설립돼가 18년 역사에 부산 디자인진흥원 옛날에 뭐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만 예산이 약 200억 정도 투입되잖아요. 약 18년간 부산 디자인진흥원이 200억 가까이 예산을 투입했는데 부산의 디자인, 산업 디자인은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산업 디자인 민간 영역인데 그 부분은 부산의 100대 기업이 한 개도 없어요. 1000대 기업이 19개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경제적 중추 기능이 없는 부산에서 산업 디자인을 기대하는 한계가 있고 그나마 기다릴 수 있는 공공 디자인 부분도 정말 발악을 해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는지 되돌아봐야 된다. 그렇다면 좋다. 부산에 대학이 있잖아요. 대학에 아까 13개, 12개에서 대학 안에서 각종 건축물이 있잖아요. 건축물을 안내, 홍보, 사인 뭐 이런 모든 시설이 과연 부산의 각종 위원회, 각종 회의에 용역을 하면서 온갖 하려는 말씀은 하시는데 대학의 건축물을 보면 대학의 어떤 공간 디자인을 보면 전혀 아니에요. 스스로 실천하지 않는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저는 살아오기로 36년간 쓴소리만 했는데 그래도 살아있더라고요. 어쨌든 뭡니까 우리 부산의 전문가 그룹이 부산시청의 12청 뭐 온갖 회의장이 부족한데 쓴소리를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바른 소리, 쓴소리를 저는 해도 살아있어요.
어쨌든 이 그 디자인 관련, 갱간 관련, 건축 관련 이런 교수님들이 예스맨이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잠깐 해봅니다. 왜 이래 안 될까? 그래서 어쨌든 시에서는 인사 사이클에 공무원의 직렬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시민이 뭐라고 부산에 원하는 이걸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뭔가 또 창조 행정이 답인데 디자인은 공무원 한 분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정말 대학의 조교수 이상 같아요. 정말 실력 있고 역량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단위 건축물을 어떤 공공시설물 복지시설을 하나 하고 만든다. 그러면 여기서 디자인 요소를 가미하고 좀 미래지향적인 설계 디자인을 하면 예산 구조가 못하게 돼 있어요. 또 그리고 어떤 뭡니까 결제 과정에서 모든 9개 과정이 있는데 힘들어요. 그런 제도적 덜이 없는가? 하여튼 우리 내부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아무리 화려한 비전과 전략과 목표가 있더라도 현실 노이즈 여건이 희망에 불과하고 그저 희망 고문에 불과하다고. 시장이 아무리 MOU 마야고 아무리 선언을 마야고 이제는 뭐 해양 부산 안전도시 하다가 언제는 뭐 디자인 도시 뭐 부산한다. 이게 자꾸 선언적 의미 애도물만 띄우지 말고 해수막을 걸지 말고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되돌아보고 새로운 접근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아까 앞서 기조 발제 주제 발표 참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좋은 이야기도 왜 이렇게 말이 빠르냐? 시간 빨리 해야 되고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고 5분 만에 다 해야 되는데 5분을 저는 지금 3분 정도 했다고 보는데 더 빨리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러한 우리가 모두가 바라는 목표 달성에 지금 부산이라는 도시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부산이 대전, 대구, 서울이 아닙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해양도시입니다. 자, 우리 위성 사진 있잖아요. 위성 사진을 지금 부산이 뭐가 나타난 줄 압니까? 아파트, 산, 바다, 강밖에 없어요. 이 큰 공간 축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우리가 새로운 어떤 틀에서 한번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아파트 디자인, 위성이란다. 그 산바다가 그 디자인 건축에 우리가 조금만 새롭게 접근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부산은 서울, 대전, 대구 내륙도시가 아닙니다. 그런데 부산에 아파트가 많았다 했잖아요. 아파트 관련 디자인이라든지 뭐 우리 이런 부분이 보면 이게 해양도시에 맞는 건축법이 없습니다. 참고로. 그렇다 보니 모든 게 법에는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무슨 뜻인가 알겠죠? 그래서 해양도시에 맞는 건축법도 우리가 주장해야 우리 그 바닷가에 온갖 바닷가 말이 노사입니다. 바닷가도 그냥 우리가 기장에서 가덕도까지 그런 해안역의 여러 가지 경관 디자인 이런 부분들도 좀 점들의 기능, 그 다음에 선들의 기능, 면적인 부분에서 점들의 기능을 좀 우리가 건축하시는 분 디자인하시면 알아야 됩니다. 점이라면 그 점이라면 어촌계 우리가 화려한 디자인을 어촌계에 의왕에 48개 입히고 싶어도 어촌계는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예를 들어서 또 해안역의 기득권이 절대 부산이 원하는 공공 디자인이 원하는 그런 거를 하려면 절대 힘들어요. 부산이 살아있는 디자인이 선박 아닙니까? 선박이 북한의 어선하고 우리나라의 1666개 의왕의 어선하고 똑같아요. 북한에서 떠내려오는 어선이나 우리 미포 어촌계 어선이나 똑같아요. 그런 디자인을 말하지 않고 그 디자인은 부산의 얼굴은 바닷가입니다. 해안 공간에 움직이는 디자인의 큰 점들의 어선이다. 그 어선 디자인이 너무나 정근대적이고 1970년대, 80년대 디자인이란 말입니다. 선박 디자인 예를 들어서 점들에서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가 너무 많은데 제가 건의만 드리고 말게요. 하여튼 제도적 문제, 예산 모든 게 문제밖에 없는데 문제를 쳐다봐야 되는데 문제 해결에 다가서 줬으면 좋겠다는 첫 번째 결론을 드리고 첫 번째 제안은 우리가 많은 욕심을 내고 하지만 서울의 좋은 모델이 아까 서울을 뺏기지 말았지만 그래도 비슷한 걸 뺏게 됩니다. 서울에 종로구 을지로에 그 뭐가 있습니까? 을지로 맞죠? 동대문에 동대 뭡니까?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 있잖아요. 그거 모두가 알잖아요. 그게 모든 게 디자인의 모든 우리가 원하는 희망하는 디자인 소위 말하는 박물관이잖아요. 또 그 동적인 산업적인 부분까지 전시 이런 거 연간 1년에 한 100회 전시 약 하루에 3만 명, 연간 1000만 명이 온답니다.
뭐 필수 관광 코스고 하여튼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뭐 이것저것 찔끔찔끔 하지 말고 부산에 맞는 부산행 디자인 프라자 이런 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시민 산악관은 시민과 함께하는 아까 뭐 시민 중심 시민이 뭐 어떤 선도하는 그런 거 좋은 뭐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해야 되는데 우선은 좀 우리가 공공 디자인의 핵심의 시범 사업 이런 거 시민 설득이 다가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 부산의 원도심 있잖아요. 원도심 산복도로 공공 디자인이라든지 좀 시범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게 낫지. 부산 전체 뭐 도시 디자인 뭐 공공 디자인 다 한꺼번에 하기 힘들어요. 하나의 샘플적인 모델적인 사업을 하면은 그게 아마 그 선행적인 사례가 돼 갖고 공공 디자인의 핵심 사례가 점점 확대 안 되겠나 싶어요. 하여튼 부산의 48개 부산의 어항에 대한 디자인도 한번 모델을 해보고 그다음에 산복도로 또 우리 버스 정류장 쉘터 이런 것도 자치구군에 맡길 것이 아니라 좀 뭔가 이것이다 세계 최고의 뭐 어떤 버스 정류장 모델이라든지 또 전통시장이죠 재래시장 부산의 전통시장에 진짜 밑빠진 독에 물 붓깁니다. 이게 그 캐노피부터 그다음 입구 아치 뭐 간판부터 이런 부분이 뭐 도대체 뭐 국적 불명의 그런 디자인에 그래서 어떤 도시 CI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또 전통시장의 디자인도 하나의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도 드리고 싶고 그 외에도 뭐 관문 있잖아요. 부산역 그다음 김해공항 이런 가로변에 이런 디자인도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아까 하다 말았습니다. 부산의 어떤 얼굴이 바닷가입니다. 기상에서 가덕도에 바닷가에 방파제, 호암, 물양장 이런 암백 이런 그런 모든 것들의 디자인도 조금은 우리가 좀 지금까지는 좀 다르게 변화를 줘야 안 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다음에 해안 디자인, 워터프론트 디자인 이런 말씀을 아까 수변 좋은 오늘 정말 잘 좋은 지적과 대안 제시도 하시고 또 특히나 그 자갈치 공영 주차장 그 통경축 확보 좋은 거 있었는데 이게 바닷가에 이런 디자인의 수변 디자인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기후 변화의 해수면 상승 이런 거 함께 가는 기후 변화를 고려한 그 해안 디자인 이런 것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다음에 기회가 생각하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또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고산에 고가도로가 많죠. 고가도로 하부 공간도 자치구군 단위에서 찔끔찔끔 이렇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것보다는 하나 공공 디자인의 샘플이나 모델로 해서 전부 세계적인 벤치마킹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부산 디자인 진흥원에서 하든지 한번 공공 디자인 핵심 뭐 말만 하지 말고 한번 고가도로 하부 공간도 제대로 한번 모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넘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적다가 좀 포기를 했는데요. 한 15가지 정도 제안을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에서의 제도적인 문제점, 개선할 점 그리고 한 8가지 정도 제가 좀 적었습니다. 실천적인 문제, 그다음에 당장 우리가 디자인에 적용하면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뿐만 아니라 사업들을 그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연구원 우리 19구 선배 아니시면은 오늘 아마 저희 여기 회의장 뒤집어졌을 뻔했는데 농담입니다. 정말 그 2시서부터 6시까지 이렇게 좀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격려도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동명대학교 그 조승구 교수님 지금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정말로 5분 지키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이제 디자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발표하신 장주영 학장님께서 디자인의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모색을 제안하셨는데 디자인이 이제 단절이 특히 이제 부산의 디자인이 단절이 됐다. 그래서 그 단절로 인해서 연결이 안 되고 있다라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제 2011년도에 이런 것들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절이 되면 단절이 안 되고 연결이 되면은 그것이 일반 시민들한테 읽혀지게 되면은 디자인과 또 시민과 또 소통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의 사례를 보게 되면 2011년도에
영화의 전당 그 코디네이터를 제가 이제 오스트리아 건축가랑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건물이 완성되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부산시에서 명예 시민을 받는 걸로 해서 이제 대통령도 오시고 시장님도 하고 했는데 그 다음 날 봤는데 지금은 다 비어 있지만 그 당시에 아마 여러분들이 설치된 걸 보시면 놀랐을 겁니다. 뭐 쓰레기통이 뭐 녹색이 돼 있고요, 표준화로 돼 있는 거, 뭐 그 이상한 가로등 뭐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담당 그 공무원께서는 그 부산시에 맞는 그런 표준화 디자인을 다 넣는 뭐 그런 거였는데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뭐 투머치 디자인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담당 공무원 해결한다서 당시에 이제 국장님이랑 하남 시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지금은 이제 거의 다 비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말 그대로 엄청 많이 채워져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지금 거기 왼쪽 보시게 되면은 비상이라고 그 독일 조각가가 돼 있는데 그 영화의 전당의 개념이 그 89m 캔틸레버 수평적인 건데 그 조각가가 비상이라고 하는 수직적인 거를 갖다가 4억을 들여서 부산시에서 그 장식품으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또 저한테 하는 말이 이 디자인 개념이 수평적인 개념인데 무슨 비상이 여기랑 무슨 관계가 있냐. 근데 이제 건물이 다 완공되고 나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디자인에 대한 그런 그 단절이 아닌 연결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고 했고 두 번째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 디자인이 이제 기억과 그 이야기 뭐 철학이 있다고 하는데 사회학자들이 이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그것이 가장 많이 됐던 아까 유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놀이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뉴욕이나 런던 가게 되면 다운타운에 놀이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거지에 있는 놀이터가 아니라 일반 그 다운타운의 놀이터를 보게 되면 말 그대로 서서적인데 이용자가 항상 다양하게 돼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저는 이제 아까 학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다가 디자인과 그다음에 사람이 있는데 만약 이제 거기서 생각하는 정말 디자인을 하시면서 어떤 행위가 일어날 건가 어떤 행위가 다양하게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제 서사적인 공간이다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고려가 됐으면 더 우리 부산 디자인이 발전하지 않을까 하고 두 번째 이제 낙원 교수님과 강필용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뭐 디자인의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한다. 저는 이제 굉장히 좋은 획기적인 아니라고 봅니다. 5년 전에 서울시에서 그 서울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50개를 갖다가 서울에 있는 건축가들이 재능 기부를 해서 인테리어를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건축가의 개념에 따라서 카페 개념의 주민자치센터, 어떤 데는 일반 쉼터의 개념, 어떤 데는 애들이 많은 애들 그 유아용 개념. 그래서 디자인 말 그대로 뭐 울긋불긋한 게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기존의 이제 표준화에 대한 것들, 획일성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객관화된 것들을 추구하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개별적인 거, 창의적인 거, 상상력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나건 교수님께서 말씀한 좋은 디자인. 이것은 이제 좋은 디자인은 저는 오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다양한 관점의 이해라고 하게 되는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뭐 그 다양한 관점의 대입되었을 때 다양한 디자인이 나오는 것이지 그 다양한 관점이 안 있을 때는 그런 혼재성이라든지 개별성 혼재성이 없고 개별성만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저는 이제 한 코로나 전에 부산시 공공 디자인 평가 용역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부산시에서 한 것이 서울, 익산, 제주에서 산업부에서 하는 공공 디자인 심의가 있기 때문에 부산도 만들어야 된다는데 그때 굉장히 제가 답답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처음의 디자인입니다. 현재 이제 공공 디자인 심의를 보시게 되면 다 평가 요소도 됐습니다. 점수로 해서 이렇게 돼서 그것을 있으면은 다 통과하는 것으로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제가 보면 제2의 영화의 전당이 나오는 것이죠. 디자인이 우리가 얘기하는 정성적인 거라든지 창의적인 거라든지 개별성이 있어야 되는데 다 체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보게 되면 공공 디자인이 다 어떤 무엇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지 어떤 디자인이고 어떻게 반응이 있는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보기에는 공공 디자인이 약간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디자인이 가치가 있어야지 획일적이고 일반화되는 그런 평가 요소를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냐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산 친수 공간에 대해서는 아까 다양한 관점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그 광안대교를 만들 때에 토목하시는 분에서 제가 듣기로는 한 표 차이로 거기에 광안대교에 보도가 없는 걸로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논의가 돼서 이제 디자인과 차량을 갖다 하게 됐는데 차량만 하는 것으로 되는데 워터프런트가 이제 제가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부산에서 한 25년 넘게 있는데 워터프런트의 그 논의가 보면은 뭐 정말 죄송하지만은 조경하시는 분이 주도가 되는지 도시하시는 분이 주도가 되는지 그때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겁니다. 한 번도 디자인 이수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워터프런트에 보면 항상 무엇을 채우고 뭐 보도, 스트릿 퍼니처, 그다음에 가로등,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 뭐 그런 것들로 주로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오늘 그 아까 나건우 교수님 말씀하신 다양한 관점의 이해가 결국은 다양한 부산물되고 또 다양한 행위가 되고 다양한 행위가 일어났을 때 이제 그것이 진정한 글로벌 도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드릴 말씀 많은데 시간이 오버됐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 교수님 감사합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그 최도석 의원님께서 그 예산 심의가 있으신데도 지금 여태까지 계셨는데 좀 먼저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논소리 의원님. 예, 그 부산일보 정달식 논설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네 분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 우리 강필현 부산디자인진흥원장님의 인상적인 발표에 되게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고요. 8개 프레임을 통해서 구현하고 있는 그런 어떤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를 보면서 부산의 어떤 디자인 미래는 그래도 밝구나 하는 부분을 약간 긍정적인 어떤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여지를 좀 남겼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대단히 오늘 이 자리를 참석한 것도 좀 영광이었다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소회가 듭니다. 저는 이제 시민의 입장에서 언론에 몸담다 보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좀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디자인에서 좀 담아야 될 부분. 저는 부산 디자인이 물론 이제 부산 디자인을 좁은 측면에서 본다면은 2차원적인 어떤 부분, 디자인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 2차원적인 어떤 부분에 머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소위 아까 권영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시 기본 계획적인 어떤 범위를 좀 확장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 부산 디자인이 나아갈 방향도 그쪽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산 디자인에서 담아야 될 부분은 저는 혼창통 한마디로 세 글자를 요약한다면은 혼창통입니다. 뭐 기시감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일명 책 제목이기도 하는데 부산의 아까 장주영 교수님도 말씀하신 전통과 관련되는 부분을 저는 혼이라고 봅니다. 전통, 정체성, 소위 말해서 그런 어떤 부분이 혼이 될 거고요. 창의는 뭐 두말할 필요 없이 창의성, 창의력이고 통은 소통입니다. 이게 시민과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까 우리 강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 특히 시민공감 디자인단을 구성해가지고 펼치고 있는 부분은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쨌든 방향성에서는 필요하다라는 부산 디자인이 나아갈 방향성에서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일단 전제로 알고요. 아까 강주영 동수대 학장님께서 발표하신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전통과 핵심 이 부분이 어떤 부산 디자인에서 굉장히 담겨져야 된다라는 부분에 저는 100%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예를 들면서 저는 구체적으로 비프와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고 싶습니다. 아까 권영걸 위원장님께서도 부산이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자산 디자인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100%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서 가장 어찌 보면 부산이 지금 당장 도시 브랜드로서 내세울 수 있는 제1번이 뭐냐라고 제게 이야기한다면은 저는 주저없이 비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비프의 어떤 도시 브랜드라고 도시 디자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요컨대
먼저 저는 부산시가 아까 이제 혼창통이라 제가 이야기했는데 비프의 혼을 갖다 버렸습니다. 그 혼이 뭐냐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역사성을 말해주는 부산이 비프의 도시, 영화의 도시라고 하면서 부산의 공간, 그러니까 삼일극장이라든지 역사성을 담긴 공간들을 깡그리 없애버리고 비프를 갖다가 부산이 내세우는 영화의 도시라고 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폐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출발점부터 잘못된 부분이고 싹을 잘라버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나아가가지고 지금 현재 비프 앞에 영화의 전당 그 도로가 이제는 지하함으로써 확장, 영화의 광장이, 영화의 그 전당이 확장되는 어떤 효과를 누리게 2년 후에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영관 같이, 아까 수변 공간의 어떤 접목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영화와 부산의 대표 브랜드와 수변 공간의 접목이 충분히 가능해지는 어떤 그런 디자인도 가능해집니다. 그러면은 세계 최고에 내세울 수 있는 그 영화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그게 갖추어집니다. 소위 말해서 수영장에서 배를 타고 영화 배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에이펙 나루공원을 통해 가지고 도로를 바로 영화 전당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는 도시 브랜드가, 도시 디자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게 도시 기본 계획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공간의 어떤 매치, 그런 어떤 부분이 창의성과 풍과 소통과 결부돼 가지고 이루어질 때에 정말로 좋은 어떤 우리 부산 도시 디자인이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강 원장님 말씀하신 시민공간 디자인단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시민과 디자인 관계성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공감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시민 신분 디자이너의 어떤 지속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또 교육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분들이 하신 어떤 역할, 그다음에 이루어낸 어떤 것도 보여주시고 언론에서 보도도 되고 그래가지고 되게 저도 잘하고 있구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제가 조금 더 꼬집어 드린다면은, 조금 뭐 이야기를 해드린다면은, 도시 디자인을 시각적 차원에서 접근만 하시지 말고, 저는 도시 디자인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다시피 2차원적인 게 아니라 3차원, 심지어는 5차원, 불교에서 말하는 8차원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도시 디자인, 우리가 시민공간 디자인을 할 때는 거기서 저는 2차적인 어떤 공간에만 너무 머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 도시 철도 관련해가, 도시 지하철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우리 부산 디자인이 참여해가지고 성과를 이루어냈는데, 거기에 보면은 소리, 층과 오감까지도 저는 다 도시 디자인으로 이걸 갖다가 실행 구현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소리, 촉각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도시 철도에서 발빠짐주의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칼럼을 갖다가 그게 처음 시작됐을 때 제가 칼럼을 써가지고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발빠짐주의라는 말이 굉장히 작게 혹은 거의 없는 상태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발빠짐주의라는 그 사인이 완전 온 창을 갖다가 그 지하철의 공간 창을 뒤덮고 앞에 그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학교에 가면 노란색으로 해가 주의 표시를 있듯이 그런 식으로 과도하게 치장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아마 그게 우리 부산 디자인 진흥원에서 아마 한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낸 부분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 차원 좀 더 진보되는 어떤 그런 역할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 입이 좀 말라가지고 그리고 거기 나아가가지고 제가 이제 아까 말했던 시각적인 머무르지 말라는 부분은 우리가 그것뿐만 아니고 주변을 돌아보면은 우리가 특히 역사 공간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멈춤, 스탑, 그런 게 너무나 난무합니다. 도시 공간 속에서. 사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우리의 정서적인 어떤 부분에서 엄청나게 부정적인 어떤 시각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저는 그것까지도 충분히 도시 디자인에서 부산 디자인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시민의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제가 일단 멈추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박수 좀 부탁드리죠. 예. 그 아까 그 장주영 학장님 말씀하셨던 말씀도 언급하시면서 저도 왜 그 디자인 퓨처 저널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오늘 제가 확실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 언노운과 노운 그리고 언노운 전통과 혁신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저도 오늘 이해를 했었고요. 그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또 오늘 우리 그 정 의원님께서 혼, 창, 통 요 세 가지에 대한 어떤 디자인 그다음에 또 실용성에 대한 좋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그 박대은 언더독스 파트너 대표님, 그 가장 청년 대표신 것 같으신데 지금 여기서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보면 저는 언더독스 파트너가 어떤지 잠깐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사실 이제 저희 회사 이름 언더독스 파트너라고 되어 있는 거 보시고 쟤네 누구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제 서울에 있는 회사이긴 합니다. 저희 서울에서 그래도 10년 정도 저희가 이제 그 창업 생태계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한 곳이고요. 그 결과로서 국내에서는 그래도 1년에 가장 많은 창업가들을 만나는 창업 교육 전문 회사로 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앞서 설명해 주셨던 아이민 부산이라는 사업도 지금 현재 SK 이노베이션 ENS,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 그리고 저희 언더독스까지 세 개 회사가 협약을 해서 함께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 이제 또 SK 이노베이션 ENS와 인연이 있었던 거는 그 로컬라이즈 군산이라고 하는 그 군산의 어떤 도시를 좀 활성화시키는 창업 생태계를 만드는 일을 저희가 또 한 5년 전에 같이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좀 관계성으로 인해서 오늘 자리에 좀 초대를 해주셨는데 사실 약간 지루하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했는데 와서 강의를 듣는 내내 개인적으로도 너무 흥미롭고 너무 배움이 많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여기 앉아 계시는 선배님들에 비해서 어떤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뭐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부산 사람은 아니지만 좀 청년 세대를 대표해서 또 창업 생태계에 있는 사람의 관점을 오늘 조금 전달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먼저 한 가지 조금 공유 드리고 싶은 건 그 글로벌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리포트라고 하는 GSER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굉장히 권위 있는 창업 생태계를 분석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이제 아마 작년에 그런 기사 많이 보셨을 텐데 서울이 전 세계에서 창업하기 좋은 도시 9위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그 리포트에서 나왔습니다. 예, 보통 이제 1년에 매년 뭐 전 세계에서 창업하기 좋은 도시 100개를 선정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라이징 시티라 그래서 아직까지 순위안은 들지 못했지만 창업 생태계가 좋아지고 있는 그런 도시들을 또 따로 분석하기도 하는데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부산은 아직 라이징 시티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저희가 이제 언더독스라는 회사가 사실은 이제 전국에서 창업 생태계 만드는 일들을 굉장히 같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요즘 현장에서 많이 느끼는 건 이 창업 생태계라는 게 국가의 단위로 볼 게 아니라 이제는 도시의 단위로서 점점 더 접근을 해야 되는 관점이 우리나라에서도 너무나 중요해지는구나. 특히 뭐 많은 분들 알고 계시는 뭐 중기부, 행안부, 최근에는 문체부나 국토교통부, 심지어 해양수산부까지도 지역 활성화를 위한 이제 소멸해가는 지역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기 위한 솔루션으로서 그 지역마다 창업 생태계 만드는 일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도 그런 일들을 좀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제 아이민 부산이라는 그 프로젝트도 SK 이노베이션 ENS가 이 청년 세대가 지금 많이 유출되고 있는 이 지역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규모적인 측면은 대기업이 가장 많이 할 수 있지만 사실 스타트업들이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은 한 사람이라도 더 좋은 인재를 확보해야 사실은 스타트업들은 유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 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좋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좋은 조직 문화를 가장 최전선에서 고민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팀들을 그런 부산에서 좀 특히나 이제 그런 기후 변화나 인구 문제들을 해결하는 팀들이랑 같이 그런 것들을 좀 잘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가 사실 아이민 부산이라는 사업에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전 최근에 조금 재미있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창업 생태계는 아니지만 그 태권도원이 여러분 어느 도시에 있는지 아시나요? 저도 최근에 기사를 통해서 알았는데 무주에 있더라고요. 근데 무주가
태권 시티를 만들겠다라는 정책 발표를 하셨어요. 근데 저희는 그걸 창업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태권 시티를 만든다고 하면 그 안에 대학들도 분명히 활성화가 될 거고 태권도라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일자리들을 만드는 일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태권도라는 테마에 있어서는 무주가 중심이 될 수 있겠구나. 굉장히 작은 테마일 수 있겠지만 도시의 방향성을 굉장히 잘 잡았다라는 관점을 좀 생각하게 됐거든요. 반면에 그 전국에 있는 소멸해가는 수많은 도시들은 그 지역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창업팀들 육성을 열심히 하는데 관광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나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자원이 없거든요. 근데 반면에 사실은 부산이라는 도시가 디자인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호할 수도 있고 굉장히 큰 테마를 지금 가지고 가신다는 건 어떻게 보면 서울 못지않게 너무나 많은 아까 앞선 강연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그런 스토리들을 풀어낼 수 있는 것들을 디자인이라는 관점에서 해 나가실 경우에 이 디자인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 정말 부산에서 너무나 이 다이나믹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사실 이미 좀 성견지명을 가지고 하고 계신 곳이 저희는 부산 디자인진흥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희도 좀 굉장히 많은 감명을 받았고 이 도시를 디자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 창업 필드에서는 지역마다 창업 생태계를 어떻게 디자인하지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오늘 진흥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그 디자인이 그냥 시각적으로 심미적인 효과로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관점에서 사실은 기업가 정신이랑도 굉장히 맞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올해 내년에 이런 부산의 그런 디자인이라는 키워드를 만들어 나가실 때 엔터프리니어십이라는 기업가 정신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저는 오늘 아트프리니어십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머릿속에 많이 좀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부산 디자인진흥원에서 지금 하시는 일들처럼 정말 지역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육성할 때 그냥 단순히 시민이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역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아트프리니어십을 가진 창업팀들도 정말 많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일들이 교육까지 연결이 되어서 정말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좀 부산의 그런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저는 부산과의 인연은 이제 저희 어머니의 고향이시기도 한데요. 한 10여 년 전에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다 돌아가신 이후로 부산에는 방문할 일이 개인적으로는 없어졌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 프로젝트로 부산이랑 다시 인연을 맺으면서 저희 언더독스도 저도 부산이라는 지역에 너무 많은 애정을 갖게 됐고 앞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더 많아지기를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박 대표님 감사합니다. 근데 IM 부산 하면서 어떻게 같이 직원은 부산 좀 친구들을 뽑으실 생각도 있으세요? 네, 물론입니다. 저희도 이제 네. 지역 일들 할 때 그 지역에서 채용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궁금사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쭤봤고요. 반면에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창업 생태계, 저도 창업 한 몇 번 해봤는데요. 창업 생태계를 어떻게 디자인하느냐, 이것도 유형의 디자인과 함께 앞에서 장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무형의 디자인 아이템으로서 결국은 그 디자인 자체가 창업이 되고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주민의 행복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실제로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신 평균 연령을 낮출 수 있는 디자인, 이게 결국은 창업 생태계 디자인과 연계가 돼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는 그 김유진 우리 미래 디자인 본부장님께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녁은 제가 뭐 크게 사겠습니다. 좀 아마 여기 직원분들 또 많이 계시고 또 같이 공유하시는 게 있고 참 힘드시게 오늘 하루 보내시고 죄송한데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뭐 제가 처음에 그 열공하겠다고 왔는데 원래 공부라는 게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의외로 오늘 권정결 위원장님 말씀이 너무나 재밌었고요. 저희들은 뭐 여기 32개 질문에 대한 그 답변을 마지막에 14개를 주셨는데 그 14개 하나하나가 너무나 재밌고 내일 당장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익했고 아마 우리 직원분들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건 저희가 이제 활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또 장주현 교수님 발표 그리고 방금 옆에 우리 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어떤 인문적인 어떤 이런 바탕 없이 그냥 기능적으로만 우리가 이제 그 시에서도 그렇고 방향성을 가지다 보니까 놓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시가 최근에 좀 작지만 좀 하나 개선한 거를 좀 저희가 자랑을 좀 하고 싶은데요. 저희 본부에서 그
각종 심의를 합니다. 경관위원회가 특히 갖고 있는데 경관위원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게 뭐 재개발이라든가 어떤 인프라 재건축 또 교량 사회 인프라 같은 걸 다 저희가 심의를 하는데 그 경관 심의할 때 보면은 그게 경관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건축 담당, 뭐 누구는 색채 담당, 누구는 조명, 조경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다 참여를 해서 자기 분야마다 심의를 항상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몇 번 회의를 들어가면서 그런 문제의식을 느꼈고 좀 그런 거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좀 어떻게 했냐면요. 우선 경관위원들을 그런 자기 기능적인 분야를 가진 분들 말고도 좀 더 통합적인 관점에서 또 지역의 어떤 그 앞뒤 히스토리를 알고 지역 주민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분들을 좀 경관위원으로 일단 모시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언론이라든가 또 인문학 또 뭐 미학이라든가 로컬리티 이런 분들을 참 추가로 좀 위촉을 많이 지금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적인 심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좀 더 원래 경관을 심의하는 취지가 어떤 주변 경관과의 조화 내지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했다는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금방 최도서 위원님이 지금 안 계신데 공공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제안을 많이 주셨는데 저희가 마치 오늘 아침에 여기 회의 오기 전에 저희가 공공 디자인 분야 사업을 발표를 하고 왔거든요. 이렇게 올해를 포함해서 향후 3년간 한 610억을 투자해서 8개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뭐 도시 비우기라든가 또 뭐 스트리트 퍼니처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따로 최 의원님 뵙고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그 권 교수님 발표를 듣고 좀 제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저희 본부가 이제 만들어졌고 저희 본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경관 업무거든요. 경관 계획을 세우고 경관 자원을 관리하고 경관 제도를 만드는 게 저희 업무인데 저는 사실 저도 시에 있지만 이게 부서 칸막이가 너무 심한 게 그 금방 수변 공간 관리 계획이라는 게 경관이 얼마나 중요한 계획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사실은 막상 저희 본부로 다 거기서 배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시 내부의 문제지만 아직도 시에서는 이런 칸막이가 너무 심해서 제가 그 얘기를 오늘 와서 제가 듣고 한편으로는 참 부끄럽다는 생각도 들고 이런 본부가 만들어졌는데 참 우리 시 내부에서 아직도 모르고 있구나. 이런 칸막이를 빨리 깨야겠다는 생각을 한 번 더 좀 해서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었고요. 어쨌든 저희 개인적으로나 우리 조직에서 너무나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본부가 단지 뭐 공공 디자인을 하고 또 디자인 산업을 육성할 것 같으면 이런 본부가 만들어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그 기능이 다 있었거든요. 저희 본부가 만들어졌다는 거는 디자인을 공공 디자인 또 디자인 산업 당연히 포함을 해서 도시 문제를 디자인을 통해서 디자인을 강력한 툴로 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디자인 본부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시의 취지가 있으니까 지금은 좀 미약해 보일지라도 저희 시가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7월에 우리 본부가 시작이 됐고, 지금 7, 8, 9, 10, 4개월 지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희 말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고, 지금 시작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의가 있고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가시는 그런 정책이라든가 앞으로 방향이 처음에는 좀 어려우시더라도 앞으로 큰 부산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 부산 정책 방향의 큰 그 반향이 될 거다라는 그 생각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 한 가지 정도는 제가 그린 인프라를 한 10년 연구를 하면서 느꼈던 게 부산에서 이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례는 좀 돼 있는 것 같은데 앞에서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 여기에 어떤 서울은 그렇게 되는데 어떤 그 옵션이 아니라 이 디폴트로 고려할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으면은 제가 그린 인프라 연구하면서도 그거를 넣는데 아무리 밑에서 조례 만들고 또 법 만들고 해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요. 이게 뭐 도시계획위원들이 그거 뭐 크게 관심이 없고 또 시에 관심이 없으면은 대부분 패스되는 거를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말씀드리면서 제가 일부러 저희 연구원의 박상필 미래전략실장님인데 도시계획 전문가십니다. 그래갖고 마지막으로 미뤘는데 한 1시간 하세요. 라고 말씀드려놓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박 박사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산연구원의 박상필입니다. 오늘 저도 많은 배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럼의 큰 주제는 이제 좀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질문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를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지 좀 행복해질 수 있는가, 우리가. 이게 아마 큰 주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글로벌이 들어가서 좀 어려워지는데, 글로벌하게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겠는가, 이게 아마 오늘의 큰 질문이었던 것 같고, 권영걸 교수님께서 제 강의를 몇 번 들었었는데 매번 들을 때마다 감동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2개의 질문이 아마 굉장히 저한테는 크게 좀 다가왔던 것 같고요. 다른 네 분의 발제를 해주신 분들도 여러 가지 키워드들에 대한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좀 토론을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제가 좀 들으면서 좀 몇 가지 좀 얻었던 단서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좀 감동스럽게 이렇게 받았는데,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는 선에서 이렇게 토론을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요. 앞서 이제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부산을 어떻게 디자인해야지, 이제 이런 측면에서 항상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데, 오늘 아마 대안이 좀 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액체적 디자인, 아마 공감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이 액체적 도시 디자인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단서로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청년을 위한 디자인, 이것도 상당히 좀 인상이 깊었던 것 같고, 근데 이게 이제 서울을 고체 디자인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이렇게 좀 대조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감을 많이 했고, 그걸 넘어서서 좀 담대한 해상 전략까지 포함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오늘 토론문을 좀 적어왔었는데, 제 원래 토론 주제가 공간 경험의 무한 확장을 하는 디자인을 하자, 이게 주제였는데, 이게 아마 이 액체적 디자인, 담대한 해상 전략, 이거하고 맞닿아 있는 이제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간 경험을 어떻게 연결할 건지, 그다음에 활동이나 용도들을 어떻게 융복합화를 할 건지, 그다음에 공간의 경험을 어떻게 늘릴 건지, IT 기술 같은 것들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측면에서 오늘 뭔가 단서를 하나 발견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아마 이게 풀어야 될 그런 연구의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실천 쪽인데요. 결국은 말씀을 들어서 좀 아시겠지만 굉장히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것부터 굉장히 작은 구체적인 것까지 다루는 게 디자인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개념적인 것들이 많은데, 중요한 거는 결국은 나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수단이거든요, 디자인은.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실천 전략이 나오지 않으면 이게 경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부산 하면 역시 바다가 아니겠습니까? 다른 도시에 비교했을 때 바다를 어떻게 느끼게 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권태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해안 수변 공간, 혹은 이런 하천일 수도 있는데, 해안 수변 공간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구성해 나갈 건가라고 하는 측면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이런 차원에서 해안 공간에 대한 부분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좀 디자인을 해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거기를 이제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몇 군데, 좀 2-3군데 정도 사례지를 선정해서 좀 글로벌하게 통할 수 있는 그런 장소 브랜드 같은 것들을 창출해 보면 어떨까,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부산은 매립의 도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순 매립을 통한 시가지 확장이 아니라 좀 더 경험의 이런 확장을 만들어내는, 이런 시민들의 경험이겠죠. 이런 것도 확장해내는, 이런 식으로 좀 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실천적인 측면에서 좀 들었고, 마지막으로는 체계에 대한 측면입니다. 앞서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부 제가 좀 들었던 생각은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협업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라는 게 큰 과제로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진흥원도 있고 우리 연구원도 있고, 아마 이게 건축, 조경, 환경, 교통, 토지 이용 이런 쪽이 다 이게 결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협업 체계를 좀 잘 구축할 것인가 이제 이게 풀어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하겠다. 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이제 앞서 그 강필원 원장이 보여주신 시정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디자인적으로 어떻게 통합해서 갖고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이런 광범위한 협업 체계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구축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좀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전 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시장님하고 저 시의회 의장님이 안 오셔갖고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농담을 하고요.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그 발표된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마지막 그냥 딱 10초 좀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건요. 제가 아이를 2명을 키우지만 제가 연구할 때는 3가지, 아이 3마리를 키워야 연구가 된다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이 3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오늘 발표됐던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게 인사이트라고 봅니다.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그 포럼이나 세미나에 참여하고 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느냐. 이 디자인 부분에서도 인사이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그다음에는 인테그레이션 같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아까 본부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도 박상필 시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각 분야별로 각 계층별로 연령별로 이 디자인 문제 같은 경우도 어떻게 통합하고 그걸 융합하는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2번째 아이고요. 3번째가 오늘의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노베이션이죠. 결국은 이와 같은 틀을 통해서 부산이 진정한 디자인 혁신이 오늘 주제처럼 시민의 행복 가치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저희 부산연구원, 그다음에 부산 디자인진흥원, 그리고 미래 디자인 본부, 그리고 부산시 전체가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발표자분들 그리고 토론자분들 정말 긴 시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감사드리고 오늘 뭐 삼겹살은 제가 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좀 삼겹살집으로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